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창을 통해서 대장주행 꼬리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장주에 나온 종목들 D&D 파마텍, 유일에너테크, 이오테크닉스 들어와 있고요. 꼬리주 한스바이오메드, 삼성공조, 현대 ADM 들어와 있네요. 자, D&D 파마텍. 자, 이 종목은 이제 뭐 얘기하지 않아도 주말에 혹시 파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파마도 하고 와, 정말 앞으로는 좋아할 거예요라고 하셨는데 우리 허반석 파트너 네. D&D 파마텍 오늘 대장주 뭐 계속 대장주일 것 같아요. D&D 파마텍은 제가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말씀을 드리고 1차 목표가 25만 원 달성 이후에 2차 목표가를 향해서 가시죠. 2차 목표가 30만 원을 오늘 돌파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30만 원까지는 실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30만 원 그 이상은 이제 여러분들의 행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포트에서 제외 수익 실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30만 원 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익을 챙기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메세라를 인수하는 점에 있어서 화이자와 그리고 노보노디스크가 서로 인수 가격과 자기가 메세라를 갖기 위한 경쟁이 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메세라를 누가 인수해 가느냐, 얼마에 인수해 가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있으나 여기서부터는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제가 매수 타점은 차트상 저위험 구간 첫 번째, 시그널 라인이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는 첫 번째 양봉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비슷한 차트로서 ABL 바이오도 동일하다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중기 되돌림 자리를 강한 양봉으로 돌파를 했죠. 그리고 나서 2차 목표가 30만 원에 대한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제약바이오가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1000은 그래도 한번 찍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시총 상위주인 제약바이오 2차전지 로봇 안에서 아직 덜 오른 제약바이오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 마찬가지로 삼바에 이어서 제약바이오로 다 준비했으니까요. 왜 제약바이오를 봐야 되고 어떻게 제약바이오를 선택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명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진주 일부와 함께하면 명확한 기준과 섹터와 종목까지 알 수 있으니 함께 하셔야 되겠죠. 자, 이어서 우리 박지훈 파트너의 유일에너테크. 어제 도시락통을 딱 열면서 보여줬던 침이 질질 나오는 액침 냉각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채팅방에서도 와, 어제 액침 냉각 이야기 하셨는데 역시나 대단해요 라고 또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도시락 품절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던데 네, 오늘도 도시락 준비되어 있는 거죠? 아, 네, 그럼요. 제가 빨래는 잘 못하는데요. 이제 우리 엄마가 빨래를 많이 해주시는데 네. 엄마 맛있는 거는 또 많이 사드려요. 아, 최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도시락도 엄마가 맛있는 거 싸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액침 냉각과 유리기판과 다 가지고 왔잖아요. 자, 제가 쌈을 가지고 왔거든요. 네, 네. 여기다가 어제 우리가 봤던 전기 전선 전력 설비,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틀 전에 봤던 유리기판, 네. 그리고 또 어제 봤던 액침 냉각. 이렇게 이제는 쌈을 싸서 우리가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계속 먹어야겠죠? 제가 2차 전지라든지 대형주들의 조정 시그널은 2주 전에 이미 다 완료를 해서 알려드렸고 본격적으로 기술주 코스닥 랠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 2주 전부터 자율주행, 꿈의 유리기판, 꿈의 전고체 배터리, 액침 냉각, 로봇 다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집중하셔야 될 거는요. 중요한 건 방향을 지키시는 거겠죠. 지금 바꿔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버텨야 되느냐 이 두 가지가 가장 문제이실 텐데요. 주식을 잘하려면요. 본인의 메타인지부터 잘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내 성향이 어떤 투자 성향인지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대장주로 유일에너테크를 가지고 왔어요. ESS와 열관리의 교집합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열관리를 택하고 있다. 자, 우리가 결국엔 본질로 돌아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트레이딩 가격도 제가 매번 체크해드렸던 종목이고 제가 방송 때마다 2차 전지를 좀 녹여서 설명을 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질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드러나는 움직임이었고요. 결국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액침 냉각과 유리기판 이 두 가지 스토리가 합쳐지면서 결국에는 열관리다라는 본질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쭉 한 방향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AI 센터, AI 데이터 센터의 만찬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좀 많이 느끼시게 될 이 포모에 흔들리지 않게 포모의 시작점부터 시장의 감정을 미리미리 제가 읽어드리고 있고요. 그 흐름대로 지금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박지윤의 시장 스토리에 한번 집중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이 종목은요, 말 그대로 지속해서 말씀드려온 만큼 온도의 장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히고 ESS로 에너지를 저장하죠. 단순하게 조리용 불이 아니라 불을 다루는 기술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정부의 AI 인프라 효율화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결점이 있는 종목이고 글로벌 ESS 발주 확대 그리고 유럽, 미국 동시 모멘텀 받고 있습니다. 기술 경쟁력 또한 이제는 실적의 온도를 증명해 가고 있는 기업인데요. 본질적으로 돌아와서는 2차 전지 회복을 위한 그림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차트 보시게 되시면 우리가 첫 번째로 공략했던 시초가부터 공략했던 가격이 여기서부터 봐서 이 꼭지 3,000원대까지의 고점을 다시 한번 꼬리곰탕 먹어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3,000원대까지 트레이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종가가 올라오면서 ESS가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가격, 조정 후에 지금 가격부터 다시 상승한다라고 하면 이제는 다시 한번 3,000원부터 3,300원, 3,5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겠다. 그래서 결국의 핵심은 데이터 센터의 열 관리 그리고 또 데이터 센터 인프라 확장 그리고 거기다가 2차 전지의 회복 그리고 결국에는 엔비디아 AI로 하나로 통합되고 있는 큰 그림을 보고 중간중간에 스토리들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먹은 것들이 많으니까 정말 말도 상당히 많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아까 쌈 싸면서 맨발의 기봉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전력 설비 올리고 유리기판 올리고 거기에다가 액침 냉각까지 올려서 딱 싸먹었더니 어떤 분께서 와 MC 표정 봐라 라고 또 채팅방에 올려주셨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쌈을 싸서 먹으면 배가 정말 부를 것 같은데 이렇게 불렀을 때 우리가 소화제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도시락 안에 소화제 들어있을까요? 그럼요. 제가 디저트로 또 챙기시라고 이번에는 다른 랠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전날 말씀드리는 거 그날 바로바로 이슈가 있었죠. 자, 오픈 AI 종목들. 제가 포트에 담았었던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포트에 담겨있는 셀바스 AI 그리고 또 이스트 소프트, 솔트 룩스 이렇게 4가지 종목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맛있는 디저트까지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우리 김승일 파트너의 대장주 이오테크닉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래 기다린 만큼 오늘 슈팅 기다리신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와, 이게 오늘 반도체 투탑이 좀 쉬어감에도 불구하고 이오테크닉스는 불을 내뿜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쏘아올린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오테크닉스의 실적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올해 300억에서 내년 내후년에 1,400억 내외로 5배 이상 급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될 것 같고요. AI 호황과 함께 삼성전자의 HBM 투자 본격화로 2차 상승기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오테크닉스가 자 오늘 대장주로 제가 가져온 이유이고요. 영업이익률이 작년에 10%밖에 안 됐었는데 올해 내년 30%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도체 그 마킹하고요. 이온 주입으로 손상된 웨이퍼를 열 처리를 통해서 그 회복시키는 그러한 어닐링 장비를 소유하고 있는 글로벌 1위의 경쟁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상승 여력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는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주요 벤더사이다 보니까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 26년에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서 그동안 회복세 보였던 조정 구간이었죠. 21만 원에서 23만 원대를 오늘 강하게 돌파하면서 30만 원 근처까지 왔었는데요. 자, 앞으로 지금 시총이 3조밖에 안 되는데 내년과 내후년까지는 5조에서 한 6조 정도 지금 가격의 더블 한 60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대장주로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나 이렇게 해서 대장주의 흐름 한번 살펴드렸고요. 자, 이어서 꼬리주의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최근 들어서 우리 파트너분들이 뽑아주신 꼬리주 탄력성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스바이오메드. 왠지 모르게 또 바이오란 글자가 딱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움직임을 약간 보면 대장주로 가지고 왔어도 손색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꼬리주에 들어가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많이 좀 쉬었었는데요. 이거보다 더 매력적인 대장주, 포트주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한스바이오메드도 포트주가 될 수 있을 만한
꼬리주를 가지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제가 뉴로핏을 꼬리주로 가지고 왔었죠. 뉴로핏 좋은 두 자릿수의 상승이 또 나왔습니다.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는데요. 보시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과 그리고 여러분 중기 되돌림 자리가 있거든요. 이런 데에서는 지금 되돌림이 나오는 구간이거든요. 그럼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다시 반등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들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바로 반등 흐름들이 나타났는데요. 한스바이오메드는 아시아 최초 인체 조직 은행 설립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타 경쟁업체가 진입하기에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라는 점이 있어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무상증자 이후에 셀온이 나오고 중기 되돌림 자리까지 반등에 대한 테스트가 나올 건데요. 2거래일에서 3거래일 사이의 방향성이 보다 더 명확해질 것 같으니까요. 한스바이오메드도 이제 다시 올라가는가? 라는 관점으로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꼬리주는 삼성공조가 들어와 있네요. 박지훈 파트너. 역시나 액침 냉각 관련해서 열시킴 정말 또 한 종목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오랜만에 상승 흐름이 나왔지만 밴드 폭을 뚫어내기에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다. 그래서 꼬리지에 좀 들어가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장이 안 좋은 분위기를 지금 의도적으로 짓고 있는데요. 시장 네. 상황도 안 좋고요. 이럴수록 우리가 계속 의미가 있는 테마주 랠리들, 기억된 자리로 돌아오는 감정의 회귀 종목들 보셔야 된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액침 냉각 어제 세 종목 말씀을 드렸잖아요. K엔솔, 그다음에 뭐였죠? K엔솔, 삼성공조, 그다음 GST 이렇게 세 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방송을 다들 열심히 들으시는지 8시 땡 치자마자 이제 냉각주들 공략을 하시고 행복하시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도 기뻤습니다. 사실 이 자리는요. 오늘 급등한 자리들은 개인이 진입해서 수익 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신호탄 같은 랠리의 시작점, 포모의 시작이다라는 거를 분명하게 알 수 있었던 자리들인데요. 이 삼성공조는 전기차, 수소차, 열관리 수요가 좀 폭발적으로 늘면서 이 회사의 기술을 이제 자동차를 넘어서 반도체, 데이터 센터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공조 기술 확장은요, 곧 냉각 테마의 조용한 핵심이죠. 제가 대장주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포모를 유발하는 초입 구간의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시장은 계속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할 거고 이 공포에 질린 자금들은 무조건 코스닥의 감정에 회귀하는 종목들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작점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이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없는 이유, 첫 번째, 대형주로 상승 랠리로 수익을 냅니다. 두 번째, 대형주의 조정세에서 오는 중소형주들의 폭발적인 상승 랠리에 포모를 느끼고 갈아탑니다. 세 번째, 대부분 수익 중인 종목들로 조정으로 이제 수익이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일부 매도 후에 잘 모르는 중소형주로 갈아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사시는 그 구간은 이미 랠리가 시작된 고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물림과 계속 반복이 되면서 아파하시는데요. 제가 이 코스닥 종목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도 누군가를 한없이도 미워해봤습니다. 결국에는 저만 아프더라고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복리로 돌아오느냐 아니면 손실로 남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유리기판, 전력설비, 전고체 배터리, 자율주행, 액침냉각, 로봇까지 기술주들 흐름 계속 초입부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의심만 하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포모 장세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꼬리주 현대 ADM이네요. 들고 오셨는데 자, 이게 CRO 기업이라는 걸 저도 약간 들었는데 바이오 관련해서 한번 이슈가 있을 때마다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최장암 가짜 내성인가요? 그 관련 이슈가 있을 때도 한번 슈팅 강하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정말 좀 쉬어가는 분위기. 근데 지금 자리에서 관심을 봐도 될까? 이런 마음에서 들고 오신 건가요? 아무래도 금리 인하기의 전략 산업인 바이오 산업이기 때문에 임상 관련한 대표 종목인 현대 ADM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췌장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암에 대한 임상 시험이 활성화될수록 현대 ADM의 수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회사인 또한 현대 바이오사이언스를 통해서 신약 후보 물질 개발까지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대 ADM 쉴 만큼 쉬었다라고 해서 제가 꼬리주로 갖고 왔고요. 자회사를 통해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인 페니트리움 임상을 진행하면서 지금 50조 규모의 시장이라고 하네요. 그러한 시장 규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이슈까지 한번 받고 있기 때문에 현대 ADM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차트에 잠깐 보시면 이렇게 지난 8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이렇게 3,100원에서 한 3,600원 사이 밴드에서 머물고 있었는데요.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간다면 3,350원 정도와 3,800원까지는 11월 중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장주엔 꼬리주의 흐름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인사이트 Q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핫 이슈가 내일 시장에서도 수급, 돈이 좀 몰릴 수 있을까 세 분에게 질문하고 답을 듣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주제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 뭐래도 바이오의 날이었다. 다들 인정하실 텐데요. 비만 치료, 항암, 줄기세포, 시밀러. 자, 이 중에서 우리는 또 어떤 키워드와 탑픽 종목을 생각해야 될까? 자, 세 분의 파트너 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암제 쪽에 매드팩토를 집중해야 한다. 바이오 시밀러에 셀트리온 봐야 한다. 항암제의 알테오젠을 봐야 한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항암제 관련해서 두 분이 지금 이야기를 좀 나눠주셨는데 먼저 허반석 파트너, 매드팩토 지금 집중해야 될 시간인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 포트주로 매드팩토를 담았고요. 그리고 8%의 상승이 오늘 장에서 바로 나왔습니다. 진짜 주식 월요일 시간 쌤과 함께해서 제가 일정을 말씀을 드릴 때 일정에 대한 이야기를 쫙 말씀을 드렸죠. 세계 최대 규모의 ADC 컨퍼런스인 월드 ADC 2025가 3일부터 6일까지, 세계 비만학회가 2일부터 7일까지, 바이오 유럽 2025가 3일부터 5일까지, 미국의 면역 항암학회가 5일부터 9일까지, 심장학회가 7일부터 10일까지 쭉 있다라는 부분들을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미 ADC 관련된 종목들 올라갔고요. 오늘도 비만학회 관련된 종목들 D&D 파마텍, 인벤티지랩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 차례로는 면역 항암학회에 대한 준비를 해보자라는 말씀으로 매도팩토를 담았죠. 기술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로 하락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락 트렌드가 이어질 때에는 기다려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차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장으로는 횡보가 나와야 됩니다라고 횡보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횡보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상승에 대한 추세선을 한번 그어볼까요? 라고 한다면 이 상승 추세선까지 왔을 때 마찬가지로 추세가 돌아섰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추가적인 상승을 보는데 이 제약바이오를 볼 때 세 가지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정 모멘텀이 있는 종목인가 한번 보시고요. 네. 실적이 없더라도 확실한 꿈이 있는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는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나 실적이 지금부터 흑자 전환하는 기업. 자, 다시 일정이 있고요. 꿈이 있고요. 실적이 있는데 실적은 폭발적이구나. 지금부터 흑자 전환하는 기업.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제약바이오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제약바이오 종목을 고르는 세 가지 원칙 잘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박지훈 파트너, 바이오 시밀러 많은 종목들이 있지는 않아요. 그중에서 셀트리온. 근데 우리 박지훈 파트너 하면 기세주, 상승 흐름이 쫙 나오는 종목인데 그런 측면에서 셀트리온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건가? 기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제약바이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셀트리온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실망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제가 앞으로의 노다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 크고 탄탄하고 단단하게 여러분들 좀 여유 있게 공략하실 수 있는 종목 찾고 찾아서 셀트리온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비만과 항암 쪽은 기세가 지금 다 이쪽으로 허만석 대표님 쪽으로 가여 있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 쪽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넉넉하고 굵직하게 보셔도 될 든든한 종목 소개해드립니다. 바이오 시밀러를 쉽게 말씀드리자면 복제약인데요. 단순하게 알약을 복제하는 게 아니라 단백질 구조까지 똑같이 만들어내야 되는 고난이도 기술입니다. 이 오리지널 약이 명품 시계로 좀 빗대어 보자라고 하면은 이 바이오 시밀러는 시계의 톱니바퀴부터 외관까지 모두 완벽하게 복제한 작품이다라고 비유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산업의 중심에서 이 셀트리온이 이제 꿈의 회사가 아니라 실적이 점점 계산이 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스텔라라 바이오 시밀러는요, 내년 3월 미국에 출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연간 매출 10조 원이 넘는 초대형 오리지널 약을 복제한 제품입니다. 게다가 미국 대형 유통
유통망인 코스트코 약국 프로그램에 편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초기 시장 침투가 이미 시작이 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데노스맙 계열 복제약입니다. 내년 3월 달에 FDA 승인이 되고요. 7월 달에 미국 출시 예정입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승인 확대, 대체 처방까지 가능성도 지금 커지고 있어요. 이벤트도 체크해보자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실제 처방 데이터가 실적에 반영이 될 예정이고요. 매출이 가시화되는 첫 분기입니다. 그리고 신약 중심이지만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전환 속도에 대한 논의가 지속이 되고 있고 내년 FDA 승인 예정과 함께 가격 인하에서 이 채택 확대 구조가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커질 전망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벌써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라기보다는 경쟁 구도 쪽에서도 보자라고 하면은 이 셀트리온이 기술과 유통망, 가격 전략이 다 필요한데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바이오 요즘 너무 올라가는데 좀 넉넉하게 볼 수 있는 종목 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셀트리온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시게 되시면 아직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 이평선 위로 17만 5천 원대 이전에 하락했던 구간을 회복해주는 모양에서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가격부터 올라간다라고 하면요. 지금 첫 번째 저항대인 18만 5천 원대까지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 보이고요. 내년 분기까지 20만 원 선 돌파 위력 확실하게 또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셀트리온 집중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 한번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승일 파트너 마음속에 지금 1등 하고 싶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어요. 지금 항암제 쪽에 알테오젠 시가총액 1위 코스닥 쪽 나도 1등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들고 오신 건가요? 아무래도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100만 원까지 갈 때까지 알테오젠 절대 매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키트루다 피하 주사 제형 미국 FDA 획득이 이게 생각보다 큰 파급 효과를 4분기부터 일으킬 것이니까 머크 등 다국 쪽 제약사가 지금 협업을 서로 하자고 하고 있으니까 장기 성장성까지 확보됐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올해 빠르면 10월 달부터 이제 4분기부터 마일스톤하고 로열티 수익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주가 우상향 반드시 가져올 수 있고요. 다음 달 8일 큰 이벤트가 있죠. 알테오젠에 임시주총이 열리는데요. 코스피로의 이전 상장 관련해서 중요한 결의가 있으니까 그 결과 보시고 제 개인적으로는 내년 3월 만기 전후로 해서 코스피로 상장을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그 벤치마크 추정 펀드가 지금 수십 조이기 때문에 알테오젠을 15만 원 정도 가격을 올리는 효과를 가져갈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성 감안할 때 알테오젠의 적정 시총이 지금 현재에서 무려 35% 이상의 상승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난 52만 5천 원에서 고점을 찍고 지금 한 달 반째 조정을 보였지만 오늘 상승함으로써 고점을 뚫었습니다. 자, 60만 원, 70만 원 갈 때까지 절대 팔지 마시고요.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처럼 100만 원까지 매도 금지입니다. 네, 지금 50만 원대인데 100만 원까지 한번 지켜보자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자, 두 번째 주제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 살짝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SK 하이닉스, 두산 에너빌리티, HD 한국, 조선해양, 눌림목에 딱 하나 담아야 된다면 어떤 종목을 담아야 할까? 세 분의 답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HD 한국, 조선해양 담아야 한다. 시가창, SK 하이닉스 담아야 한다.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간단하게 팩트들만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허바스 파트너, 조선 다시 봐야 되는 거죠? 네, 조선 장기적으로 성과가 높아지고 있고 수주 잔고가 최대치로 남아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와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의 매도를 조심해야 한다라는 의견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SK하이닉스 두 분이 또 같기 때문에 한 분한테만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분이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누가 봐도 리더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코어는 HBM으로 보되 조정이 올 때마다 분할로 담고 다음 실적 발표와 가이던스 상향 때 비중을 좀 늘려가는 전략 가능해 보이고요. 후공정 그리고 패키징 기판으로도 수혜가 번지고 있지만 결국에 리듬의 중심은 하이닉스에 있습니다. 방향을 지키고자 하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지켜가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흔들릴 만한 재료가 있다. 경쟁사나 HBM4 샘플 뉴스나 고객사 교체 이슈가 단기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실 분들 한 방향을 지켜가시면서 SK 하이닉스 기세주로 체크해 가시면 되겠습니다.